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선거를 치를수록 높아지고 있는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진하고 있는 군소 신생 정당들이 생활 정치를 내세우며 존재감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김천시장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는 사드 배치 현안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놓고 후보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현직 군수와 무소속 후보가 맞대결하는 고령 군수와 여야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낸 경산시장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지만 주말부터 더위가 주춤하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 지역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많은 지역엔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높은 기온도 여전히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23도, 안동 19도로 높게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33도, 안동 31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공기질도 탁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여기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쁨 수준 보이면서 오늘 피부와 호흡기 관리를 위해선 장시간 야외 활동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엔 우리 지역 내일부터 낮 기온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 하늘이 점점 흐려지다가 일요일 새벽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율은 선거를 치를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 동마다 하나씩 대구 139곳을 포함해 전국 3,50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전국 단위 선거로 처음 도입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8.9%를 기록했고 2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10.13%, 1년 전 대선은 22.28%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역시 4년 전 13.11%에서 20대 총선 14%, 지난해 대선은 27.2%로 올랐습니다. 각 당에서는 적극 지지층의 사전투표가 많을 것으로 보고 투표율 올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20, 30대 젊은층, 한국당은 보수층 결집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로 투표하기가 좋아졌다며 선거일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장애인 단체가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정책 수용을 요구한 장애인 부모를 테러범으로 몰았다는 것이 항의 농성 이유입니다. 이른바 꼬리뼈 부상 논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권영진 후보 출정식에서 벌어졌습니다. 지체장애 딸을 둔 50대 여성이 권영진 후보 앞을 막아섰고 권 후보는 뒤로 크게 넘어집니다. 이런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 규정한다. 권영진 후보 측은 단순 부상이 아니라 후보가 꼬리뼈를 다친 무거운 상황이라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님은 현재 꼬리뼈가 골절된 것으로 일단 골절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허리에는 통증을 느끼고 있고요. 권 후보와 마찰이 있었던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정책 수용을 요구했을 뿐인데 장애인 부모를 테러범으로 모는 까닭을 알 수 없다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감히 누가 내 자식을 지키겠다는 우리 부모를 테러 분자로 본단 말입니까?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와 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로
전 후보가 대구시장으로 있던 지난 4년도 장애인 정책이 미흡했는데 시장에 재선되면 또다시 4년을 허송세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눈을 감을까 그 걱정하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체험해 보셨다면 31일 그날 당신도 분명히 시장 후보의 앞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후보 측 수사 요구에 따라 50대 여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권영진 후보 측은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 이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김천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어젯밤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사드 배치 현안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놓고 후보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얘기만 해주십시오. 사드를 찬성한다든지 반대하든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사드 배치를 이제 허용하고 중앙정부에 우리 김천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인센티브는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를 결정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죠. 발전하는 김천 혁신도시와는 다르게 공동화되는 원도심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도 후보자들은 차별화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어르신을 위한 노치원 생활 3단소, 노인 전문병원 등이 어우러진 대단히 실버타운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전담팀을 꾸려서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의 상권 이축은 1994년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이 시작될 때 원도심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김천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도섬에 대형 유통센터를 짓고 가공해서 수출까지 판매망은 김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농민들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기술, 생산, 유통, 판매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생산과 가공, 체험 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전환해서 농업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부터는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대구 문화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부터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청 대상인 4개 정당과 비초청 대상 4개 정당으로 나눠 각각 70분씩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은 소속 정당의 정책과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상호 토론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최종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당선자가 확정되는 비례대표 선거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치러집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후보자 선거방송 토론회는 오늘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납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는 2018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먼저 경북 고령군수 편입니다. 고령은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와 무소속 후보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군수로 3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곽용환 후보는 8년 동안 군정 경험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은 지금 100년 대계의 검증된 그리고 정책 능력을 가진 군수, 힘 있는 군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야 문화권 조사와 연구를 국정 과제로 하고 신성장 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동 쪽에는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세수 정대를 하고 우리 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관광산업은 굴도 없는 산업으로서 많은 관광객들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무소속 이묵강 후보는 고령군 공무원 출신으로 경직된 공직사회와 침체한 군정을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 사회를 정말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원칙이 바로 선 고령을 만들고 싶고, 그다음 반칙 없는 고령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구를 늘리고 예산 규모를 4천억 원까지 만들고 상수도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첨단 시설이라든지 또는 민영 아파트를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면적을 많이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공무원 출신으로 지역 사회 기반이 탄탄한 두 후보의 맞대결로 고령군 선거 현장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장 편으로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찬진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인 하양과 2호선 종점인 영남대를 연결하는 순환선 건설로 교통 접근망을 확충하는 것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의 혁신 성장과 도시대학 상생 프로젝트,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기 제공과 저감 대책 수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경산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장을 할 것이며 경산이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활기를 불어넣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영조 후보는 경산 4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존의 경산 1, 2, 3 산업단지와 연계 효과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경산 센트럴파크 조성,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암양 금구에서 질량 나들목 간 도로 확포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경산을 가장 전국에서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하고 모두가 다 함께 참 즐겨하는, 그리고 또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포부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재학 후보는 대구시와 협의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경산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고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저출산 대책과 문화관광도시 경산건설, 신성장 동력 확보와 4차 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제는 다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여론을 수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시민 참여 기획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구 27만 명의 교육도시이자 산업도시인 경산시, 대표적인 도농복합형 도시인 경산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경산 시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며 국내 정치는 다당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역에서도 군소 정당들이 후보를 내고 존재감 알리기 위해서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과 제1, 2 야당을 뺀 군소 신생정당 후보는 대구 37, 경북 29명입니다. 정당별로는 대한애국당이 25명, 정의당 19명, 민중당 17명, 녹색당 2명 순입니다. 없어지고 새로 생긴 정당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4년 전 6회 지방선거 때보다 6명 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군소정당 후보 수가 조금 늘어난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굳건해 보였던 지역 보수 민심이 흔들리면서 군소정당들은 이전 선거 때보다 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지역구 시의원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했던 정의당은 이번에 후보 2명을 냈습니다. 현장에서 바뀐 유권자들의 반응을 느낀다며 특정 정당을 향한 일방적인 지지로는 민생이 나아질 수 없다고 변화된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를 일당이 지배해왔던 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정의당을 통해서만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지난해 새로 출범한 민중당도 생활 정치를 위한 후보를 내고 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한번 해서 당명을 날리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 목소리와 좀 더 밀착해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 후보 중심으로, 광역 후보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선거에 나서는 군소정당들.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볼 점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과 비교해 특혜 논란이 있다며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책정한 새마을 장학금은 3억 4천만 원으로 대구시가 운영하는 다른 장학금인 인재육성기금 2억 원보다 1.7배 많습니다. 새마을 장학금과 인재육성기금 모두 수혜 대상이 한 해 200여 명으로 비슷해 한 명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평균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참여연대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특혜라며 새마을 장학금 조례와 예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두 번째 개방형 사립학교가 생깁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 달성군의 한울환 중학교를 개방형 사립학교로 지정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학교법인 삼동학원과 체결했습니다. 한울환 중학교는 학교법인이 시설을 확충할 때 부담하는 사업 예산을 면제받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회 안에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지난 2월에는 대구시 동구 공산중학교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방형 사립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경산시 금고 담당 공무원 아들의 대구은행 채용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대유 경북경제진흥원장이 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사직서를 냈고 경상북도가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상반기 경산시 금고 담당 공무원 아들이 대구은행 공채 시험에 합격할 당시 대구은행 금고 담당 임원으로서 공무원 아들 합격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심을 받아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천경찰서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와 경북, 경기에서 156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 4억 6,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45살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황색 신호대 급정거에 추돌 사고를 내고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냈는데 A씨의 아내는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교습을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등록 운전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포털 사이트에 운전학원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초보 운전자 30여 명에게 25만 원씩을 받고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자동차로 불법 운전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어제 저녁 인천 문학구장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SK를 상대로 6대2로 승리를 거두며 리그 6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삼성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LG를 홈으로 불러 오늘부터 주말 3연전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두 팀의 오늘 경기를 저녁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 검침 시스템을 대구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검침원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물이 새는지 여부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주민자치센터에 알려 고독사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달성군 가창 지역에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야생조류 폐사 상당수가 농약 중독이나 유독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군마다 신고 포상제를 운용합니다. 포상금은 야생동물을 죽이기 위해 농약이나 유독물을 살포한 사람을 신고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농약에 중독된 야생동물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5만 원을 줍니다. 신고는 경북 각 시군 환경부서나 가까운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영덕군이 2달 전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한 미세먼지 측정망 정보를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덕군 공기질 알림이 서비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습도와 야외활동 지수 등이 1분 간격으로 실시간 제공됩니다.
영덕군은 지난 4월 군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KT와 함께 관내 20곳의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전광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지역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많은 지역은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하늘도 맑은 가운데 오늘도 높은 기온은 여전히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3도, 안동 19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33도, 안동 31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고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쁨 수준 보이면서 피부와 호흡기 관리를 위해서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삼가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파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23도, 청도 18도로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청도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20도, 김천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30도, 김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의성 1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1도, 의성 32도로 연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우리 지역 낮 기온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 하늘이 점점 흐려지면서 일요일 새벽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